동탁의 야심과 여포의 배신. 그대는 누군데 방자하게 감히 천자의 앞길을 막느냐? 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부르짖는데 9살 먹은 소년으로서는 놀라운 기백이 아닌가. 동탁은 진류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묻습니다. 그대는 누구시옵니까? 나는 천자의 아우 진료왕이다. 그대는 천자를 영접하러 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억가를 겁탈하려고 온 것이냐? 하고 당당히 되묻자 동탁은 황급히 대답합니다. 네, 폐하를 영접하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모험하게도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말을 타고 시끄럽게 구느냐? 네, 황공무지이옵나이다. 동탁은 자신도 모르게 말해서 뛰어내려 허리를 굽혔지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천자를 패하고 진류왕을 새로 책립해야 하겠다. 세상을 어지럽히던 십상시의 난이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리자 낙양은 잠시 안정이 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천자가 피난 갔다 돌아왔지만 조정에는 황제의 상징인 옥새가 사라져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분실 사실을 극비에 붙이고 있었지만 측근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옥새가 분실된 사실에 대하여 한탄하며 아, 이제 천하에 망조가 드는구나. 하고 모두들 한숨을 쉽니다. 이 와중에 동탁은 승지에 주둔시켰던 군대를 성문 밖까지 이동시켜 놓고 자신은 날마다 1000명의 철병들을 거느리고 낙양성 안을 자기 세상인 양 드나듭니다. 하지만 자기가 조정의 주인인 양 횡행하는 그를 누구도 감히 비위를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그 무력 각지에서 하진이 내렸던 조칙을 받은 영웅들이 각자 자신들의 군대를 거느린 채 낙양으로 몰려들기는 했지만 그들 누구도 동탁 앞에서는 쪽을 쓰지 못하자 후군교의 포신이 원소를 찾아가 말합니다. 원소 장군님. 제가 보기에 암만 해도 동탁이 딴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자 원소가 대답합니다. 지금 조정은 겨우 십상시들의 난을 평정하고 조금 안정이 되어가는 마당이니 가볍게 군사를 움직일 수는 없는 일이니 당분간 두고 보도록 합시다. 그러자 포유는 다시 사도 왕윤을 찾아가 같은 뜻을 말하였지만 그 역시 원소와 마찬가지로 두고 보자는 대답뿐 속 시원한 해결책은 피해가려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포유는 낙양을 떠나 태산으로 가버렸고 그 후 어느 날 동탁은 사위이자 신복인 이유를 불러 거의 모반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천자를 패하고 진류왕을 천자로 세워볼까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하고 동탁이 묻자 사위 이유가 대답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생각이시라면 지금 당장 단행하셔야 합니다. 동탁은 사위 이유의 말대로 이튿날 옥명원에서 큰 연회를 베풀기로 하고 모든 백관에게 초대장을 보냈고 초대장을 받은 문무백관들은 내심 불길한 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탁의 위세에 겁먹은 백관들은 누구 하나 참석하지 않고 의문을 내세우거나 방문하려는 자가 없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고 술이 두어 순배 돌고 나자 동탁은 문무백관들을 굽어보며 단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한 국가의 천자란 천품이 고상하여 만민이 흠모하는 인격자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 등극한 금상은 의지가 박약하고 성품이 너무 나약한 것이 사실이요. 그러나 천자의 동생인 협황자 진류왕은 학문이 깊고 기계도 높으시니 차제의 황제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시오? 감히 천자를 갈아치우겠다는 말을 방자하고 아나무인하게 마치 선언이라도 하는 것처럼 짓거려대고 있는 것이었지만 연회석에 앉은 관료들은 겁에 질려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고 예외가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총대 매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는 법 아닌가. 이 살벌한 와중에 연회석에 앉았던 한 장수가 벌떡 일어나자 좌중의 눈길이 일제히 그에게 쏠립니다. 그 장수는 형주자사 정원이었는데 그는 일어서자마자 본관은 천자의 교체를 단호히 반대하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노기에 차고 한편으로는 놀란 동탁이 한동안 정원을 노려보다가 반대를 하려거든 이유를 말해보라.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머뭇거림 없이 곧바로 대답합니다. 금상께서는 선제의 적자이고 어떤 잘못도 없는 황제를 신하된 신분으로 어찌 폐립을 할 수 있단 말이오? 라고 결의에 찬 태도를 보이며 흔들림 없이 말합니다. 아가리 닥쳐라. 지금부터 나를 따르는 자는 살고 나를 거역하는 자는 죽으리라. 동탁이 노기에 찬 목소리로 말하며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뽑아들자 정원이 말합니다. 칼을 뽑아서 누구를 어쩌자는 것이냐? 라고 대들며 조금도 겁내는 기색 없이 동탁에 맞서 외쳐대는 데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원이 등 뒤에는 기골이 장대한 위장부가 동탁을 노려보며 빙그레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 빛났고 늠름한 위세는 맹호와 같은 기골이었습니다. 동탁의 사위인 이유는 좌중의 상황이 생각과는 달리 돌아가자 황급히 동탁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합니다. 여기는 술좌석이니 그런 정사는 내일 도당에서 말씀하기로 하십시오. 그러자 동탁은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할까? 라고 말하며 마지못해 칼을 다시 꽂았지만 내심 그 위장부의 존재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은 동탁이 연회석 좌중을 돌아보며 제공들은 나의 제안에 이론이 없을 테지요? 하고 말하자 중랑장 노식 장군이 단호한 자세로 말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단념하시오. 천자의 패립을 맘대로 떠들다가는 동탁공이 오히려 오해를 사게 될 것이오. 그 옆에서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탁이 또다시 화를 버럭냅니다. 닥쳐라. 너는 내 손에 목이 달아나고 싶으냐? 그러자 이유가 얼른 앞을 가로막으며 말합니다. 안 됩니다. 노식 장군은 천하가 존경하는 대학자이신데 이런 분을 해쳤다가는 백성들의 여론이 극히 나빠질 것입니다. 그러면 저자의 벼슬을 빼앗아 보려라. 이리하여 노식은 그 자리에서 벼슬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날 밤 동탁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까 장원의 등 뒤에 당당히 서 있던 위장부의 존재를 잊을 수가 없자 사위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그 위장부가 대체 누구인가? 그 사람은 정원의 양자인 여포라는 사람이고 자는 봉선이라 하는데 활도 잘 쏘고 말은 당연히 잘 타는 천하의 무쌍한 맹장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한테 걸려들면 그만이지요. 동탁은 사위가 설명하는 소리를 듣고 여포를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튿날 아침에 정원과 여포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동탁의 진지를 공격해왔습니다. 이놈, 역적을 도모하는 동탁이란 놈, 썩 나오너라. 내가 오늘 너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정원이 여포와 함께 싸움을 걸어오니 동탁도 응전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날 싸움에서 동탁은 크게 패한 후 밤에 장수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한숨을 쉬며 탄식하며 말합니다. 적장 정원은 문제가 안 되지만 여포와 싸워서는 승산이 없을 것 같다. 나에게도 여포 같은 부하가 한 사람만 있었으면. 하고 말꼬리를 흐리자 호분 중랑장 이숙이 말합니다. 장군님, 그런 일이라면 전혀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장군님이 사랑하시는 적토마 한 필과 금은보화 한 자루만 주신다면 제가 여포를 우리 편으로 빼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여포라는 인간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입니다. 저와는 고향이 같은 관계로 제가 그만한 선물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꿰어올 자신이 있습니다. 여포는 정원의 양자라는데 아들이 애비를 배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자 동탁은 이유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네 생각은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장군님, 천하를 얻는데 말 한 피를 아껴서야 될 말입니까? 동탁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이숙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요구대로 줄 테니 자네가 이를 꼭 성공시키도록 하세. 이튿날 이숙은 적토마 한 필과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적의 진지를 찾았습니다. 몇 고비의 난관을 넘기며 여포를 만나니 여포는 이숙을 보고 매우 반가워하며 아니, 이게 누군가? 우리, 이게 얼마만인가? 그래,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자네가 염려해준 덕분에 호분 중랑장의 벼슬을 지내고 있는 중일세. 자네도 나라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니 반가워이. 오늘 자네를 만나는 것이 하도 반가워.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받아주려나? 선물이라니, 무슨 선물 말인가? 여포가 묻자 이숙은 말 한 필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여포를 밖으로 끌고 나와 적토마를 보여주자 천하의 명마라고 놀라며 이런 걸 받아도 괜찮을까 하고 말합니다. 원, 별소리를 다 하네 그려. 자네와 나 사이에 무슨 허물이 있겠나? 이숙은 다시 안으로 들어와 여포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다가 은근한 말투로 본색을 드러내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밑에서 일해야 하는 법인데 자네는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너무도 천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슬쩍 그의 마음을 떠봅니다. 그러자 여포의 입에서 그가 기대하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긴, 그런 점도 없다고는 할 수 없으이. 그럼 자네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이숙이 기다렸다는 듯
냉큼 반문하듯 말합니다. 그야 당연히 동탁 장군이겠지. 자네는 동탁 장군을 어찌 생각하는가? 나도 자네의 말을 수긍하지만 동탁은 나의 양부인 정원 장군과 사이가 몹시 나쁘거든. 자네가 그 말을 하니 말이지. 오늘 자네한테 가져온 예물은 동탁 장군이 보낸 걸세. 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러자 여포가 놀라서 말합니다. 뭐라고? 동탁 장군이 나한테 선물을? 물론일세. 적토마로 말하면 동탁 장군이 아들보다 아끼던 말인데 자네라는 인물에 반해서 아낌없이 애마를 선사한다는 걸세. 그뿐이겠나. 자네한테 보내는 금은보화도 많이 가져왔다네. 이숙은 그제야 다른 예물도 내보이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나 같은 졸자도 중랑장이란 벼슬을 누리고 있으니 자네가 오기만 하면 대접을 최고로 받게 될 걸세. 어떤가? 나와 함께 동탁 장군을 모셔볼 생각은 없는가? 여포는 이숙의 단도직입적인 제안을 받고 한동안 입을 굳게 다문 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합니다. 자네는 공이 많으니까 후한 대접을 받지만 내가 지금 가면 아무 공로도 없는데 무슨 이유로 후한 대접을 받겠나? 천만에 동탁 장군은 공로보다도 인물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시네. 내가 만약 양부인 정원을 죽이고 투항한다면 공로를 인정해 줄까? 마침내 여포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자 이숙은 내심 쾌재를 부르며 말합니다. 자네가 그래 주기만 한다면 그 이상의 공로가 어디 있겠나? 사실 정원의 밑에서 썩어버리기에는 자네는 너무나도 뛰어난 인물이 아닌가? 여포가 반응을 하자 이숙은 여포의 손을 정답게 붙잡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쇳불도 단숨에 빼란 말이 있듯이 이왕 생각난 김에 오늘 밤으로 그 일을 단행해 주게나. 그러면 나는 먼저 가서 동탁 장군에게 그 뜻을 전하고 기다리고 있겠네. 그날 밤 삼경이 되었을 때 여포는 칼을 들고 양부 정원의 침소로 들어갑니다. 정원은 그가 들어오자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내가 웬일이냐? 그러자 여포는 녹이 띤 어조로 나는 당당한 사내대 장부로서 너의 양자 노릇은 안 하련다. 라고 말하자 정원은 몸을 일으키며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 순간 여포의 칼이 번쩍이며 단칼에 정원의 목을 베어버린 다음 한 손에 그의 머리를 들고 중군으로 나와 많은 군사들을 보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오늘 정원이 옳지 못한 짓을 함으로 그의 목을 베었다. 너희들 중에서 뜻이 있는 자는 나를 따르고 내게 불만이 있는 자는 떠나가거라. 여포의 외침을 듣고 군대는 한동안 술렁이며 소란스러웠지만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 군사들은 자신의 뜻을 내세울 겨를도 없이 대부분 여포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포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동탁의 진영으로 넘어오니 이숙은 멀리까지 마중을 나와 그를 반가이 맞아주었고 동탁이 기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동탁은 미리 성대한 연회를 준비해 놓고 그 자신이 성문 밖까지 나와 마중을 하니 여포도 타고 있던 적토마에서 내려 그에게 정중한 인사를 올리며 말합니다. 대장부는 자기를 알아주는 어른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하옵니다. 소신은 이제 장군을 주공으로 모시게 된 것이 다시 없는 기쁨이옵니다. 그 말에 동탁이 화답합니다. 고마우신 말씀. 내가 장군을 만난 것은 가뭄에 담비를 얻은 듯한 기쁨이라오. 자, 어서 들어가 환영의 축배를 나눕시다. 그러자 여포는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합니다. 더구나 여포는 그 자리에서 황금 갑옷에 비단 도포의 선물까지 받고 나니 너무 기뻐. 저는 오늘부터 장군님을 의부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자기 입으로 이런 개소리를 짓거립니다. 인간이란 모습이나 겉으로 보였던 행위가 어찌 되었던 역시 끝까지 보아야 그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여포 역시 재물과 이빠른 소리엔 소인배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고 그 모습이 그의 진면모였던 것이었습니다. 동탁도 여포의 환심을 사려고 즉석에서 여포에게 기도위 중랑장 도정우라는 벼슬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양부인 정원을 죽이고 온 여포. 동탁은 과연 여포가 자기를 의부로 생각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일까? 그건 역시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조정의 정적이었던 귀찮은 존재들 중 중요한 인물인 정원을 없애고 종횡무진하며 천자를 갈아치우는 동탁의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